안녕하세요. 비재정입니다. 오늘은 18회 전기공사 4편 케이블 규격과 케이블 허용 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케이블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케이블 구조에 대해서 나타낸 그림이고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력 케이블 중에 하나인 FCV나 TFR-CV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난연 PVC 시스 트레이용 케이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칭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케이블 그림을 보시면 1번이 도체죠. 도체. 동이기 수도 있고 알루미늄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 도체를 감싸는 이 피복, 이 절연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요 보이죠? 게재물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가 게재물과 가장 바깥쪽에 있는 시스 사이에 바인더 테이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외관을 둘러싸고 있는 게 시스라고 명칭을 합니다.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이라고 하면 이 절연체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연 PVC 시스는 이 가장 외관을 감싸고 있는 이 부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트레이용 케이블이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케이블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력 케이블 중에 하나인 FCV와 TFR-CV는 어떤 케이블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FCV와 TFR-CV는 아래 보시다시피 LS 전선에서는 FCV로 표기하고 동급의 다른 제조사들은 TFR-CV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케이블은 동급의 케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FCV는 0.6 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난연 PVC 시스 트레이용 케이블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요. TFR-CV는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케이블들은 적용 범위는 이제 주거나 상업적 용도의 건물 내 및 산업용 배전 회로에 사용하는 전력용 케이블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트레이용 난연 케이블이고요. 그리고 이 재료 및 구조를 보시면 2등급 연동선이고 절연체가 가교 폴리에틸렌이고 XLPE입니다. 이게 규정에 많이 사용되는 명칭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열 온도는 90도이고요. 20 이상일 경우 절연된 선심을 원형으로 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흑색 난연 비닐이고요. FR PVC고요. 색상은 1심은 자연색, 2심은 흑백, 30은 흑백적, 40은 흑백정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케이블 단심에 대한 규격입니다.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체에 해당되는 부분에 공칭 단면적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바깥지름이 몇 밀인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절연물의 두께 나와 있고요. 시스의 두께 나와 있고요. 다 제작되면 완성품의 바깥지름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도체 저항 킬로미터당 오음입니다. 이 굵기별에 따른 값들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시험 전압 3.5kV 로 시험하고 있다. 그리고 계산 무게 킬로미터당 kg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길이는 300m가 표준 길이고
밑에 굵은 선들은 200m 그리고 15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 방법에 따른 케이블 허용 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케이블 굵기가 같다라고 해도 공사 방법에 따라서 허용 전류가 제각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우선 이 표는 0.6 1kV CV 그리고 TFR CV 그리고 쭉 이런 종류의 허용 전류에 해당합니다. 도체 온도는 90도이고 주위 온도는 기준은 30도, 지중은 20도가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 아래 표를 보시면은 이 공사 방법이 A1, A2, B1, B2, C, D1, D2 다음 장 가시면 E, F, G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 케이블 굵기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A1 공사 유형에서도 단상이냐 삼상이냐에 따라서 이 허용 전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공사 방법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사 방법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분류는 0.6 1kV 이하 케이블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A1, A2, B1, B2, C, D1, D2 쭉 이렇게 G까지 공사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유형들을 보시면 간단하게 A1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열이 된 벽 내의 전선관에 시공한 절연도체. A2는 단열이 된 벽 내의 전선관에 시공한 다심 케이블. 그리고 단열 벽 내 직접 매설한 다심 케이블. 이런 식으로 이 공사 유형에 따른 이 분류 기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게 막힘형 트레이에 포솔한 단심, 다심 케이블. 이런 유형이라든가, 그리고 환기형 트레이, 브래킷, 금속망에 포솔된 다심 케이블. 환기형 트레이, 브래킷, 금속망에 포솔된 단심 케이블.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유형들이 많이 있고요. 이 현장별로 많이 쓰는 또 유형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 유형에 맞춰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C 타입이다 그러면 여기 가시면 C에 대한 단상인지 삼상인지에 따라서 굵기에 맞춘 허용 전류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케이블 보존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케이블 허용 전류는 기준값을 정해놓고 산출된 값들이기 때문에 기준값이 달라질 경우에는 보존 개수를 적용해서 보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보존 개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위 온도입니다. 주위 온도 보존 개수. 기준에서는 기준이 30도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중에서는 20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준 포솔의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기준 30도인데 주위 온도가 10도다라고 하면 PVC에서는 1.22, XLP에서는 1.15 만큼 더 허용 전류를 높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30도인데 주위 온도가 40도라고 할 경우에는 PVC 0.87, XLP는 0.91로 줄여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직매의 경우는 기준이 20도입니다. 만약에 그 주위 온도가 10도라고 하면 PVC는 1.1, XLP는 1.07. 만약에 기준이 20도인데 주위 온도가 30도다 라고 하면 PVC는 0.89, XLP는 0.93입니다. 주위 온도에 맞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수회로 보존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포솔 시 복수회로 또는 다심 케이블 복수회 집합에 대한 허용 전류 보존 개수라고 되어 있고요. 이 복수회로라고 하는 것은 단심으로 따지면 단상은 2심이 한 회로가 되고요. 삼상은 3심이 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심의 경우에는 다심 그 자체가 한 회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이블의 허용 전류는 한 회로 기준으로 산출이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회로를 같이 포소를 하는 상황이면 이 보정계수를 적용하셔서 허용 전류를 산출하셔야 됩니다. 이 공사 방법에 따른 이 보정계수도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기중이나 벽면에 묻거나 매설 또는 수납할 경우에 2회로 포솔이면 0.8, 3회로 포솔이면 0.7을 적용하셔야 되고요. 벽 또는 막힘형 트랙의 단층은 2회로 0.85, 3회로 0.79, 목재 천정용 아래에 직접 고정한 단층은 1회로가 0.95인데 요거는 이제 공사 방법에 목재 벽면에 아마 시설한 게 1이고 천정은 0.95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회로 0.81, 그리고 환기용 수평 또는 수직 트레이의 단층은 2회로일 경우 0.88, 3회로일 경우에는 0.82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중해 직접 시설한 복수의 케이블에 대한 허용전류 보정계수, 단심 또는 다심 케이블. 이 회로수가 나와 있고요. 케이블이 밀착되어 있다라고 하면 2회로일 경우는 0.75, 케이블 지름만큼 이격되어 있다 그러면 0.8, 0.125m 이격되어 있다고 하면 0.86 이렇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회로수에 따라서 환경에 맞게 적용하셔서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저항률 보정계수입니다. 직매 포솔의 토양 열 저항률에 대한 허용 전류 보정계수입니다. 덕트하고 직매 두 가지 공사 방법으로 나눠져 있고요. 2.5가 기준입니다. 2.5보다 낮거나 2.5보다 높을 경우에 해당 보정 개수를 적용하셔서 허용 전류를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허용 전류에 보정 개수까지 적용을 해서 선정된 케이블 사이즈는 이제 포솔 길이에 따른 허용 전압 강화가 규정치 이내로 들어오면 선정된 케이블 사이즈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허용 전압 강화를 벗어난다라고 하면 케이블 사이즈를 올리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허용 전압 강화 규정치 이내로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셔서 선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8회 전기공사 4편 케이블 규격과 케이블 허용 전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좋은 정보를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